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새는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많이 이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기는 해요. 그리고 뭐 과식한 날에는 커피가 부담스럽다 할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 에스프레소가 굉장히 써 보일 수 있는데 잘하는 곳에 가서 마시면 깔끔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에스프레소 맛집은 그 합정 쪽에 있는 젠틀몬스터, 요새도 그 매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던 브라운이랑 같이 하는 커피집이 있었는데 거기 에스프레소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가서 요새는 그렇게 커피를 내려 마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커피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연 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료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커피박은 비료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박을 비료로 사용하시려면 그 부속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른 성분이랑 섞어서 그 숙성의 과정을 거치고 발효를 하고 그리고 그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커피박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비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아메리카노를 분무기에 넣어서 옆면 시비를 해도 괜찮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비료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 뭐 계란 껍질이나 뭐 바나나 껍질, 과일 껍질 등을 이용해서 뭐 간단하게 만드는 비료는 사용해도 괜찮으세요. 근데 커피박은 그렇게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제품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커피박 비료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커피박 비료로 검색을 했을 때 비료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보고 커피박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커피박을 주 원료로 타식물성 폐기물을 조합하여 미생물 발효 공정을 거친 냄새 없는 친환경 비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비료를 만들지 않아 보셨던 분들은 이 미생물 발효 공정이랑 냄새 없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비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비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비료에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것은 깻묵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구하실 수 있냐면은 저기 시장에 참기름 내리는 곳에 가서 이제 보면은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돈 주고 샀는데 보통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싸게 샀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원래는 더 그냥 주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깻묵이랑 그리고 쌀겨도 요새 미용용품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쌀겨가 거의 말랐어요. 없어요, 많이. 그래서 쌀겨 그리고 골분은 제가 그때 많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막 포대로 사놨었어요. 근데 실제로 너무 어려워서 요거를 섞어가지고 잘 이제 배합을 해서 몇 대 몇 이렇게 섞고 깻묵도 그냥 섞으면 안 돼요. 2번을 삶아서 물기를 빼서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쌀겨랑 골분이랑 이렇게 섞어서 놓는데요. 그 가정에서도 이런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식물을 키우다 보면 비료에 분명히 관심이 가는 그 시기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볼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시도를 해보실 텐데 이거를 이제 두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발효 과정이죠. 부풀어 오르면서 열이 나는데 그 열이 그냥 일반적으로 따뜻하다 정도가 아니라
막 연기가 보일 정도로 펄펄 납니다. 열이 펄펄 나는데 그때 그 안에 있던 뭐 세균의 알이라던가 뭐 곤충알 이런 게 다 죽고 멸균 과정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싹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 한 6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 삭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똥 냄새가 나요. 엄청 심하게. 냄새가 정말 엄청 심하게 납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봄에 보통 이런 걸 시도하실 수 있는데, 여름이 되면 그 냄새가, 저는 하우스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냄새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의 더 진동을 할 정도로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삭혀진 게 눈에 보여요. 까맣게 막 거의 찐덕찐덕하게 되는데, 그거를 저기 흙에다가 한 스푼 넣어가지고 섞으면 구수한 냄새가 나요. 신기하게. 그래서 왜 논밭에 가다 보면 비료 뿌렸다, 냄새 소똥 냄새 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비료의 그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냄새가 변하는 거를 느껴보신 분들은 그게 냄새라고 안 느껴지고 향기라고 느껴집니다. 향기. 되게 좋은 비료의 향기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기도 당연히 어렵죠. 거의 똥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커피박 비료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런 뭐 발효의 과정, 그리고 저기 냄새를 없애는 과정, 가정에서나 이제 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지만 그게 비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집에서 커피박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요새는 캠핑용으로 내려 마시는 커피도 많이 있어요. 이거 제 손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던 건데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테스트는 아시죠? 그 시험에 나올 때는 뭐 흙 5g 그리고 물 25ml 그 정도 섞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시험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산도 테스트를 하는 시험은 유기농업 기능사죠. 가면은 저기 막 검색을 하다 보면 이 흙을 이렇게 돌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섞는 거 다 봐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섞어서 자, 이제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두고요. 가라앉는 동안 그 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저기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었는데, 그런 그 무료 수업이 되게 많아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근데 그 작업복을 입고 그냥 오신 분들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인데, 정말 비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안 되면 농사나 짓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그 농사 비료의 성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 과학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파고들고, 그리고 뭐 농사 이제 그 근처에 가보시면 노란색 그 큰 무슨 저기 플라스틱 통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비료 삭히는 그런 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뒤에서 뭐 본인들만의 그런 배합으로 그게 자기들의 노하우인데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만들어서 또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농사는 정말 아무나 짓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정말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어떻게 이거는 일반 흙입니다.
저는 산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궁금해서 저기 커피박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깻묵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냥 제가 밖에 있던 그 토양 가지고 와서 화분에 있던 토양 가지고 와서 해봤는데요. 자, 커피박은 약산성이고 그죠? 약산성이죠. pH6 그리고 저기 깻묵도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저기 다른 재료랑 잘 이제 배합을 하게 되면은 저기 비료 재료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료를 만드는 재료. 그리고 이제 제가 밖에서 가지고 온 그냥 일반 화분에 있던 흙은 중성입니다. 사실 이런 산도 테스트를 하는 거는 그 식물에 맞춰줘도 괜찮긴 하지만 보통 약산성에서 중성? 여기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정한 산성에서 잘 자라는 뭐 블루베리가 아니고서야 흙을 완벽하게 맞춰줄 수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맞춰주면은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커피박은 단독으로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그 성분과 같이 섞어서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료로서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요. 집에서 이제 복합 비료를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일반 가정용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M 발효액도 괜찮아요. 그것도 보통은 그거를 이제 뭐 동사무소에서 타서 비료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뭐 비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뭐 계란 껍데기를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료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알비료나 아니면 연면시비하는 그런 뭐 액체 비료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난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